민족의 상처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분이 누구셨죠? 예, 김구 선생님이었죠. 근데 김구 선생님은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안두희는 군인이었는데 이제 승진도 하게 되고 무슨 군수 공장도 세우고 엄청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90 몇 년도에 뭐 정의봉 몽둥이에 맞아 죽었죠. 근데 왜 김구 선생님을 누가 죽이고 싶어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소련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북한, 그리고 미국은 자기를 잘 따르는 우리 한국, 남한 쪽을 이제 그 신탁 통치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이런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런 꼭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지도자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6.25 전쟁이 일어났고 또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먼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럼 그거를 북침이라고 할까요? 남침이라고 할까요? 그죠? 북침이 맞을까요? 그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한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남침이라고 할까요? 언제?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그 북한은 소련과 중국한테 도움을 받기로 먼저 이제 약속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 평화를 위한 그런 제스처를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게 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휴가하고 무슨 외박을 했었대요. 그런 날에 6월 25일 4시쯤에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38도선을 넘어 남한에 쳐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어땠어요? 우리는 무슨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북한에게 서울을 빼앗겼대요. 서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우리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빼앗겼고요. 그때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전으로 도망갔다가 또 이제 그 한강 다리 폭파하고 자기만 도망을 갔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 무기도 잘 없었고 또 미국도 철수한 후였대요. 그리고 막 그 소련의 도움으로 막 탱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낙동강 이남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당하기만 할까요? 아니죠. 이제 국제 연합군이 도움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군인들도 파견하고 물자를 지원해 줬대요. 한 16개국 정도 나라가 도와주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본에서 요코하마랑 해가지고 이쪽으로 인천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싸우다 보면 어쩌겠어요? 막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퇴로를 막고, 그래서 무슨 보급로 그런 물자라던가 전쟁 물자라던가 그런 음식이라던가 이런 걸 막아버리고 같이 이렇게 고립시켜서 하는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이쪽에는 조수 간만에 차가 컸대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배가 그쪽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가 멈춰요. 그러면 4km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갯벌을. 그러다 보면 또 공격받을 수 있어. 많이 반대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서울을 되찾는데 성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38도 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계속 가게 되었고, 압록강, 두만강을 해서 통일을 눈앞에, 압록강, 두만강 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 쪽에서 통일을 이룰 그런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또 북한은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게 돼요. 왜요? 누구 도움으로?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개입하게 됐대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자기 이쪽까지 우리가 연합군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도 전쟁을 할 것 같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또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꼴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나머지는 뭐 했냐? 피리하고 꽹과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막 사람이 많은 척 하면서 계속 막 밤에도 꽹과리랑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막 두렵잖아요. 그리고 막 밤에는 땅굴 파고 막 숨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연합군이랑 계속 이제 또 밀려서 내려왔죠. 근데 이 흥남이라는 곳에서 연합군하고 이제 연합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고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부산 쪽으로 이렇게 했던 영화가 흥남부두 철수와 관련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부모님이 이때 흥남 철수할 때 거기에 피난민이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한 10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군수 물자들이 배에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 자리가 없었대요. 한 1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래도 그 장군이 그래도 군수 물자를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서 14,000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탈출을 시켰죠. 그때가 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대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5명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김치 1, 2, 3, 4, 5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장군의 그런 그 결단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당했고 그리고 막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 한꺼번에 구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밀려서 이제 후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4번째로 이제 휴전 협정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 38도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올라가서 서울을 또 뺏은 날이 10월 1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날을 국군의 날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여기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고요. 근데 소련은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3차 대전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협정을 맺자고 했어요. 하지만 51년에 했는데 언제? 53년에 휴전선이 정해지게 되고 휴전을 맺게 되었거든요. 왜 그래요? 또 이익을 위해서. 휴전선은 어디로 할 것이냐, 또 포로는 언제 어떻게 석방시킬 것이냐 막 이런 거 논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53년에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지금 멈춰 있는 거죠.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우리 지금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왜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렇게 이룩하자 이런 걸 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 네 단계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이 관련된 영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6.25 전쟁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우리 임진왜란 떠올리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흥남철수 같은 거나 그리고 무슨 여기 이런 폐허가 되고 그래서 많은 가족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한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해서 또 나라 살림을 하고 전쟁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이남으로 몰려들면서 천막청과 학교도 다 이렇게 폭파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천막 학교도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 좀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국토도 황폐해졌고 건물, 도로, 다리 이런 파괴되었죠? 이런 수원화성도 이때 이만큼 날아갔대요. 그래서 지금 복구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문화재도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무슨 요즘 선전 보면 유엔의 그런 전쟁 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돈 모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 그런 세계의 많은 나라들 한 67% 나라들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의료 지원이라던가 돈이라던가 그래서 와서 전쟁을 도와줬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하여튼 고통이 있었고요. 또 그 점령지가 바뀔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지역에 이제 국군이 이제 거기에 점령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공산주의자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거기를 공산주의가 또 차지하게 되면 어때요? 국군을 도와줬던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이상 가족도 생겼고 전쟁 고아도 생기고 그래서 이상 가족은 지금 한 1,000만 정도 된대요. 우리가 5천만인데 5분의 1 정도가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때 그 이제 국군들만 한 거지만 그때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200만 정도 된대요. 한 3년 정도 전쟁했는데 200만. 우리 광주 인구가 150만 정도? 30만인가? 그러면 광주 인구가 죽은 거죠. 3년 만에. 그리고 다치고 실종되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다쳤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고 빨리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잘 협상을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옆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지명 이런 거는 아바이 마을이라던가 백마고지, 부대찌개 같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오고요. 그래서 이 4단계 우리 있었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